따라서 비트는 단기적으로 조정받더라도 다시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살 수는 없으니 기술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매수 가격을 찾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하고 올게요. 3월 18일 오전 9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텔레그램에 관점을 올렸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66.6K 그리고 66.2K에서 분할 매수.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흰색 선이 지지 가격, 공지한 시점 이후로 쭉 하락해서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하지만 결국 뚫렸죠. 타점은 정확했지만 방향성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 볼게요. 이어서 오늘 관점을 말하기 앞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몇 가지 근거를 통해 현재 가격을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날개 없이 추락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죠. GBTC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로 그레이스케일이 기관을 대신해 비트를 매수하는 신탁이었습니다. 따라서 비트 현물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난 1월 10일 현물 ETF의 승인으로 GBTC도 ETF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탁 상품만의 메리트, 즉 비트 현물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점이 사라진 거죠. 이 밖에 GBTC는 6개월의 강제 락업 기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물 ETF는 그딴 게 없죠. 고로 더 저렴한 수수료와 락업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GBTC의 유출량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GBTC의 유출량을 ETF의 유입량이 커버치면서 결국 비트는 상승했죠. 그러던 중 3월 16일을 기점으로 GBTC 유출량이 다시 ETF 유입량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파는 놈들의 수량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는 바로 시세에 영향을 끼쳤고 사흘 내내 내리꽂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면 GBTC의 유출량, 그게 바로 하락의 근원이고 다시 비트가 상승하려면 첫 번째 GBTC의 유출량이 줄거나 두 번째 ETF의 유입량이 늘어나면 되겠죠. 현재 GBTC가 보유 중인 물량은 약 36만 개로 62만 개에서 많이 줄었죠. 이어서 최근 유출 속도를 감안했을 때 약 100일 이내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름쯤이요. 반면에 ETF의 거래량은 그야말로 역대급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아이비트가 전체 ETF 거래량 중 4위를 차지하며 골드와 같은 전통의 강호를 제껴버렸죠. 4위도 비트코인, 11위도 비트코인, 15위도 비트코인. 쉽게 요약하자면 GBTC는 하락의 결정적 원인이고 반대로 ETF는 비트 상승의 촉매제죠. 그리고 GBTC는 날이 갈수록 소진되고 ETF의 거래량은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는 단기적으로 조정받더라도 다시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살 수는 없으니 기술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매수 가격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 해당 지표는 역사상 최고의 트레이더 중 한 명인 레리 윌리엄스가 개발한 오실레이터로 변곡 타이밍을 민감하게 잡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를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해당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 며칠 이내로 반등을 시작합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21년도 차트 과매도에 진입하고 상승했습니다. 과매도에 진입하고 상승, 과매도에 진입하고 상승, 과매도에 진입하고 상승, 과매도 진입, 상승, 과매도 진입, 상승, 과매도 진입, 상승. 자, 백테스팅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 볼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고 며칠 이내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해당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죠. 과매도 진입, 따라서 수일 내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채널,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시작된 상승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지지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트랩이 나온 다음 지지받고 저항받았습니다. 만약 채널 상단까지 내려온다면 리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죠. 내친김에 지지를 받는다면 상승 추세로 변곡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보나치. 비트는 지난 10년간 총 3번의 불장이 있었습니다. 2013년, 17년, 21년 모든 불장에는 각기 다른 조정이 있었고 이 조정은 대체로 피보나치 0.236과 0.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조정 피보나치를 그어 보겠습니다. 236과 382의 지지를 받고 슈팅. 이어서 두 번째 조정 피보나치를 또 그려볼게요. 236과 382의 지지를 받고 상승. 세 번째 조정 또 그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36과 386의 지지를 받고 상승. 네 번째 조정 마찬가지로 236과 382의 지지를 받고 상승. 다섯 번째 조정 236과 382의 지지를 받고 상승. 이어서 21년도 상승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 236과 382 사이에서 지지받고 상승. 두 번째 조정 마찬가지로 236의 지지를 받고 상승. 세 번째 조정 236
236과 382의 지지를 받고 상승, 네 번째 조정, 236의 지지를 받고 상승, 다섯 번째 조정, 236의 지지를 받고 상승, 여섯 번째 조정, 236의 지지를 받고 상승, 16년도와 21년도를 합치면 총 14번의 배팅, 2번의 패배, 12번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팩테스팅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 볼게요. 앞서 보셨다시피 236과 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자면 60K와 41K 사이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기 추세선, 20년 3월 9일부터 이어진 추세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추세선에 닿으면 반등하거나 저항받았죠. 내려오다가 반등, 뚫린 다음에 저항, 한 번 더 저항받고 또 저항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항받다가 뚫었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리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가격은 57K, 만약 해당 구간에서 지지받는다면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단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을 봤으니 단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봉 차트로 두 개의 추세선을 작도할 수 있죠. 첫 번째 추세선은 하락 돌파했고 두 번째 추세선은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서 반등한다면 그 예상 가격은 약 60K에서 57K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색 구간이죠. 여섯 번째 RSI, 앞서 말한 것처럼 비트는 지난 10년간 총 3번의 불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늘 조정이 있었죠. 하지만 그 조정은 특정 RSI 구간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팩테스팅 해볼게요. 첫 번째 조정, RSI가 해당 박스에 들어왔습니다. 가격 상승. 두 번째 조정, 들어왔습니다. 가격 상승.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두 가격 상승이 나왔죠. 다섯 번째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21년도를 볼게요. 첫 번째 조정, 지지받고 반등했죠. 가격 상승. 두 번째 조정, 지지받고 상승, 가격도 상승했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모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빅쇼트, 다시 반등해서 재차 해당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가격 상승. 자, 팩테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앞서 보셨다시피 48부터 35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구간에 진입했죠. 이제 막 진입했습니다. 최근에도 해당 구간에서 반등을 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파이어 차트,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0K 초반의 큰 매수 볼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수 볼륨은 강한데 반해 매도 볼륨은 옅어지고 있죠. 갈수록 매수 볼륨이 세지고 매도 볼륨은 적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일 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덟 번째 펀딩 레이트,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펀딩 레이트가 과열되면 어김없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상승장에도 많이 과열됐고 지난 일주일 동안 꽂힌 음봉으로 인해 그 씨가 말라가고 있죠. 과열이었던 구간에 비해 현재 깔끔히 청소가 되었습니다. 정상 범주 안으로 회귀했으니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60K 또는 50K 중반에서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상한 대로 반등한다면 비트보다 알트장이 예상되는 만큼 알트 현물을 분할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좋은 알트를 선별하는 방법은 이미 지난 영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동일 기간 비트보다 덜 떨어졌거나 더 많이 오른 알트를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은 비트코인, 오른쪽은 팬텀. 14일부터 비트는 14%가 하락한 반면에 같은 기간 팬텀은 18%가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는 하락했지만 팬텀은 되려 상승했죠. 만약 비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4% 하락, 반면에 앱토스는 5%가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죠. 만약 비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면 앱토스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덜 하락하는 알트를 골라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곧 비트의 반등이 예상되니 비트보다 덜 떨어지거나 더 많이 오른 알트를 매수. 다음 영상으로도 알트코인을 분석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알트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더 자세한 관점과 타점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으로 공유할 예정이니 반드시 알람 맞춰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상금 $50,000 대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